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날인데요. 여전히 지수는 2000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2022 일단 정고점에 대한 계속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이제 장대 양봉을 하나 박아놓은 다음에 이틀 동안 조정받는 패턴을 일양 이윽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여기서 시장이 강하게 위로 올라갈 만한 뭔가의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두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폭락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종목별로 강하게 치고 가야 될 종목들이 치고 가지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거죠. 하지만 뭐 지수의 흐름들은 일단 뭐 하루 이틀 좀 지나보면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강세를 예상을 해보니까 아직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다소 좀 혼조세로 어쨌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자, 뭐 계속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면서 종목들 매매 대응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뭐 현금화를 하는 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장이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장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수급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수급의 흐름을 보니까 여전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지수의 흐름들도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선물 지수도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그래도 밑에 방향으로 막 흘러내리려고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매로서는 그래도 괜찮은 장입니다. 그래서 매매주, 패턴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뭐 기관들이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질 않고 그래도 소폭 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게 일단 지수에 박스권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업종 보기에 앞서서 자, 해외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왜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자, 얼마든지 이걸 한번 돌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왜 여기서 파란색으로 나오죠? 자, 요거를 색깔을 바꿔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꾸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뻗쳐줄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움직이는 이유는 언제 우리나라 시장이 뭐 단독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봤더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61선 그 다음에 21선을 깔아놓고 일단 위쪽 방향으로 탐색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강하게 올라갈 만한 뭐 모멘텀이 아직 부재인지 몰라도 아직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나스닥은 정고점 부분을 거의 뭐 붙여 있죠. 그래서 5천 정도로 얼마든지 움직였다라 그러면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강력한 호재라든지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고점 부분에 붙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서는 뭐 조만간에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나쁜 흐름들은 아니니까요. 계속 이쪽 미국 시장이 정고점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어제 중국 지수였죠. 자, 어제 중국 지수 이틀 전에 장대 양봉 3%대 종가가 이제 3.34%였는데 이제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서 어제 이제 도지로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도지 정도, 어제 도지로 마감됐고 오늘 이제 좀 있다가 장이 시작되는 걸 보겠죠. 뭐 여전히 아마 우리나라 증시와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일양 이윽 패턴, 이거 약간
이런 흐름들로서 보여주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 시장이 돌파를 하고 미국 시장이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한 번 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종목들 매매 대응을 하시되 뭐 급락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80선을 일단 뚫어놨는데 일단 2000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서 2021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있는 부분들. 자, 프로그램. 자,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빅차익으로 이제 차트별로 좀 본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코스닥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예,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일자별로 고쳐서, 자, 코스피 부분, 아침에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던 흐름으로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살짝 소폭 좀 순매도로 좀 전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순매도 조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침장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안 들어와주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순매도로 일단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서 오늘은 눈치 보기 장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고 후장에 있어서 조금 꼬랑지 달면서 좀 들어주는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 그다음에 내일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서 고점을 강력하게 좀 돌파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보게 되면은 순매수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틀 전에 2,400억 들어왔고 어제는 750억이 들어왔고 코스닥도 340억, 어제 9억 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 봐서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위쪽 방향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시장은 맞다. 하지만 올라갈 만한 아직 모멘텀이 부재다 보니까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만약에 이제 수급의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줄 모습을 내일 이후서부터 강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다음 주에서는 2000선을 돌파하면서 2022도 얼마든지 돌파하는 시장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코스닥 뭐 700선을 장주에서 돌파를 했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699로 다시 떨어져 있죠. 자, 근데 이것도 시장이 위쪽으로 미국 시장도 돌파를 아까 못하는 모습 보여드렸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수급도 지금 프로그램과 장주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강력하게 혼자 그쵸 위로 움직이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내일과 다음 주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돌파한다라든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세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저 700선을 돌파를 하고 710, 720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자동차의 시동은 그러니까 기름까지 넣어놨는데 시동을 켜야 되는데 시동은 아직 안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외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박스권 유지되니까 뭐는 괜찮다. 매매 대응은 충분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응으로서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시되 이게 만약에 돌파된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스윙 이상으로 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돼요. 일주일, 2주일 정도 종목을 들어가서 끌고 가시는 전략은 언제 지수가 2000을 돌파를 할 때 저것도 700을 확 돌파를 해서 710선 쪽으로 갈 때 그때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주식과 코스닥을 강력하게 사줄 때 이때서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매매가 유리하고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 대응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화 상담 앞서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육 종목이 있었죠? 자,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바로 상담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자, 전일 표육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육 종목. 자, LS 산전입니다. 자, LS 산전. 자, LS 산전 어제에서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들어온 분들한테는 일단 수익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이런 LS 산전도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박스권 고점으로 52,600원 정도만 올라가도 대략 한 그 정도만 올라가서 한 5% 정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2,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1980선 쪽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살짝 흘러내리는 것 같고 근데 LS 산전은 전고점에 부딪히고 있다. 근데 그게 5% 수익 나고 있다. 그럼 거기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여러분들 전략이었기 때문에 5% 이상보다는 5%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수가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그냥 2,000원 넘어가 버려요. 그 2022도 넘어가 버려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주식을 하루 만에 5천억을 순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막 500억, 800억
엊그저께 이틀 전에 900억 들어오듯이 코스닥도 막 500억, 600억, 700억 연일 막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LS산전 5% 나왔을 때에서 팔면 됩니까?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수급의 흐름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흐름들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5천억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땡큐죠. 그렇죠? 땡큐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뭐 요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일 것 같으니까 LS 산전도 적당하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5,200원, 52,500원, 600원 쪽으로 가면은 5% 정도 주면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고,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LS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롤링하면서 가져가면서 수익은 5% 정도를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은행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자, 지금 거래소 종목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주들, 뭐 STX부터 해서 이쪽 애들, 뭐 오늘도 연일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그동안에서 많이 해운주들에서 그 다음에 저쪽, 종목을 물려가지고 STX 관련주도 물려가지고 크게 손실났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니까 다행이지만 사실 그분들은 쫙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이렇게 많이 줘도 사실은 이제 본전까지는 아직 들어오진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이 만회가 되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신데, 문제는 이제 신규적으로 매수하셔서 들어가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저거를 급등할 때서 쫓아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에서도 미세먼지 관련주들 크리엔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제 대비 5%, 8% 이렇게 깨져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급등했을 때에서 쫓아가시는 것은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같이 박스권 시장으로 움직일 때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W게임즈 이런 종목도 바닥권역에서 잡아보는 게 차라리 그런 게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W게임즈는 오늘 2%대인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2.1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있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60일선을 지금 깔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자리는 지금 요거를 24,300원, 그러니까 거의 24,000원대 부근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요 종목은 이제 만약에 강력하게 이게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쫓아가기보다는 일단은 저점 매수 한 분들만 일단 적당하게 갖고 있으면서 욕심을 내시는 건 가능한데,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은행주들은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폭, 빠지는 폭이 이게 상당합니다. 이게 뭐 대형주라고 하지만, 예, 빠질 때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20%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5에서 10% 내에서 매도하시는 이런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은행주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거래소 대형주이기 때문에 7조 4천억짜리죠. 뭐 이 하나금융지주가 갑자기 뭐 하한가 연속으로 뭐 2번, 3번 이렇게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표적 종목이 좀 달성되기에 있을 텐데요. 자, 이게 파워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전기차 관련주들 뭐 여전히 좀 살아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로직스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적당하게 좀 파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오늘 5% 올라갔을 때 파신 분들은 좀 다행인데, 만약 못 파신 분들이 있다면 4,200원 정도가 깨지면 그때서는 이게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러니까 4,2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에서도 거래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거래가 실리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거래가 실리면 여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조정을 이쪽으로 4,000원 쪽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지, 3,700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정도 4,300원짜리에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고점에서 왔다 갔다 거린 다음에 올라갈지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두고 보면 이거는 상방향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그쪽 종목들을 보면 물량들이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로익스는 지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진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우리산업이라든지 뭐 등등 이쪽에 있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빠져나갔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코스닥이 700을 돌파를 하고 720으로 가고 730으로 가게 되면 개인들이 다 사고 있는 바닥 종목을 땡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주도주를 땡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왜? 개인들이 안 사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 올라가 있어서 마찬가지 파워로익스도 그때에서 그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3,500원 뭐 3,000원짜리 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어차피 많이 여기서 저점에 사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이거를 매매로서 짧게 들어가셨던 분들 기준으로 사고 팔고를 하겠다. 예,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매매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팔고 5% 이익 실현됐으니까 일단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예전에 아마 경보제약을 아마 드렸을 때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보제약 이거 시장 흔들릴 때에서 그냥 정리하시라 그랬는데 그때 한번 물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이제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 이때 당시에서 빠졌을 때 여기서 추천해드렸다가 여기서 그냥 자르려고 그랬는데 안 자르고 그냥 들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게 바닥 종목이라고 그렇습니다.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이게 고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종목에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700선을 돌파하고 720을 돌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코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소도 2000선을 돌파하고 2020을 돌파하고 2100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경보제약 같은 이런 바닥권인 종목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거기다 외국인도 지금 사주고 있고 그때에서 그래서 물려도 이러한 제종목으로 물리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현대비전스틸도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 걔네들도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까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점에서도 물렸다. 한번 보세요, 한번.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져가게 됐을 때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10%가 밀리더라도 경보제약처럼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 자체, 방향 자체가 지금 1900으로 깨갖고 1500으로 내려가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눌리더라도 다시 2000선을 회복을 하고 또 눌리더라도 2100을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5에서 10% 물렸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가다 보면 그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경보제약처럼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차라리 어떤 분이 무슨 게임즈인지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슨 게임즈인데 차라리 그걸 보시느니 W게임즈처럼 이러한 종목으로 바닥권역 있는 종목이 차라리 이런 게 안전합니다. 이런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할 거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말이 빠졌고요. 바닥권역에 있고 이렇게 위노바처럼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도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안 빠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까지는 가주겠죠. 그렇죠? 그럼 5% 정도에서 충분히 5%가 거의 한 10% 정도 나오겠네요. 10% 정도에서 충분히 매도 이익 실현이 가능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닥권역에 있는 패턴주를 찾으면 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바닥 종목에 차라리 물리면 살아납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물리면 살아납니다. 대신에 지하실 땅굴 파는 종목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과 바닥에서 땅굴 파기 위해서 드릴로 밑으로 때려 내려가는 그런 종목과는 천지차별입니다. 그거를 차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차이니까 만약에 좀 상담을 하다가 계속 저점을 깨져 내려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미 안 좋은 종목들은 이미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종목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는데요. 자,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02-3153번에 2611-2612. 자,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면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이렇게 문자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거래소를 플러스로 전환을 했네요. 일단 9억 정도로 순매수를 좀 들어왔는데 자, 얼마나 좀 계속 강하게 들어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입니다.
자, 일신바이오. 자, 문자신데요. 이거는,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패턴주로 매매가 붙었네요. 상당히 괜찮게 강한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흐름 괜찮고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3,100원. 3,100원을 사셨으면 이게,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일단은 3,100원 사셨으면은 3,100원 그 라인을 선조선을 두면 될 것 같아요. 3,170원. 그래도 수익권역에서는 대응해야 되니까 3,170원이 깨지면 그냥 익절하십시오. 3,170원이 깨지면 익절하시고 지금의 이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4,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기 때문에 4,0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면 4,000원 돌파를 하고 4,7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거를 지금 당장 돌파하겠다라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걸리고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매매로서 왔다 갔다 거린다 하면서 그러니까 조정폭은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한 단계 더 빠져서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4,000원 정도 부분을 갔을 때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실리질 않으면 한번 매도를 하십시오. 폭발적으로 실리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데 거래가 폭발적으로 실리질 않으면 그 거래가 뭐냐는 얘기면 여기 막대기 보이시죠? 이 막대기가 이렇게 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동안에서 왔었던 최소한 이걸 넘어가줘야 되는 이걸 넘어가줘야지만 이쪽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여기 보면 4만 K 이렇게 되는 게 있죠? 4만 K, 6만 K 뭐 이렇게 10만 K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실리면 돌파를 하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으면 적당히 4,000원 부분에서만 매도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은 쉽사리 그렇게 꺾이지 않는 좋은 종목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네요. 차트 흐름들이.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택솔. 자, 문자 종목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택소 이거 이제 게릴라 공방대에서 여기에서 매수천에서 5% 딱 먹었을 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를 지금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바닥 종목입니다.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경보제약처럼 다시 이쪽으로 들어줄 거예요. 다시 들어주게 되면 그때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 자, 요거는 왜 지금 여기서 탄력적으로 못 가느냐? 거래량을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2,000K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었다가 지금 거래량이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도 돈이 떨어졌나 봐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땡기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2,000을 넘어가거나 코스닥이 710, 720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잠을 자고 있고 조금 더 이거는 인내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100원이시면은 자,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한 번은 들어줄 겁니다. 지수가 700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죠. 700을 돌파하고 710조로 가게 되면 7,100원 이상으로는 좀 들어주니까 거기에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매도하시면 되고 지수가 계속 강한 쪽으로 움직이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튀어나가면 이런 종목은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9,000원, 만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9,000원, 만원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으라고요? 지수가 2,000을 넘어가고 2,100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강하게 막 움직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이것저것 막 40%, 50%, 막 100% 다 올라가 버리면 그때에서도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은 얘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서 9,000원, 만원 가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7,200원, 7,500원 요 사이에서 그냥 매도 단기 이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물리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보유하시면 되고 지금 바닥 부분에서 하방 경직, 바닥을 돌리고 있는데 아쉬운 건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바닥은 돌리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혼자서 빠진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런 빠진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수가 1900을 깨고 1800을 깨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빠지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8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직은 저 정도는 좀 부족하죠?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달에 네. 이 종목을 상담을 했는데 네. 10만 5천 원 되면 전화를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10만 5천 원. 자, 10만 5천 원 돌파를 했죠, 어제?
예. 예, 일단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쪽으로 이제 이쪽 코웨이도 사실은 이게 포함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양호한 흐름이고, 이게 이제 어제 10만 9천 원 정도 갔을 때가 이게 이제 단기 N자 목표치라 그래서 이렇게 N자형, 지금 차트로 보이시죠? 이렇게 N자형을 예. 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단기는 매도였던 자리지만 지금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살아있어, 차트는. 근데 저 15만 원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15만 원이요? 예, 예. 15만 원으로 가져가시려면,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를 15만 원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대출 엄청나게 받아다가 질러야 되는 거죠. 그쵸? 50% 올라간다라는데, 그쵸? 예. 예, 그렇게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트는 굉장히 좋고는 강합니다. 예.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예. 수급의 흐름을 보면, 지금 수급의 흐름이, 자, 코웨이죠? 자, 금액별로 되어 있고, 수량으로 바꿔서, 단주로 바꿔서, 자, 보게 되면은, 이게 한 달치의 누적이고요. 자, 이렇게 1년치의 누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 금융 투자자들,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이 좀 들어와 있고, 이걸 조금 기간을 좀 더 줄이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 10개월 동안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수급이 그렇게 꼬여있는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코웨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예. 수급으로는 괜찮다니. 수급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괜찮기 때문에 뭐 예. 15만 원까지 뭐 노려보실 수는 있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배신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갑자기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일단 그거를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만 원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10만 원짜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한 단계 빠져가지고 다시 9만 원짜리가 내려가 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지루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깨지 않는 선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보유가 좀 가능하세요. 그러면 조금 오르면은 지금 매도를 할까, 예? 자, 지금 기준이 이제 흔들리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는요, 자, 단기예요, 단기. 예. 단기는요, 다시 10만 9천 원 올라가면 단기는 매도입니다. 예, 예. 단기는 매도예요. 왜냐면 단기 N자 목표치 채웠기 때문에 단기는 매도고요. 예. 자, 스윙은 단기보다 좀 더 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는 예. 일주일 정도 대응이지만 스윙은 2주, 3주 정도. 그리고 길어봤자 한 달 이내의 대응은 스윙이라 그럽니다. 스윙은 좀 더 보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윙은 여기 10만 2천 원짜리 안 깨지면 좀 더 보유하시면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스윙 대응이고요. 예. 장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짜리 혹은 더 러프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9만 원짜리까지도 지지 라인입니다. 그 자리가 깨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셔야 돼요. 예, 예. 자, 단기가 좋으세요? 스윙이 좋으세요? 장기가 좋으세요? 아. 그거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예, 제가 그거 두 개, 그거 세 가지, 두 가지 선택을 하면 된다, 그지? 예. 그러니까 예, 예. 단기가 좋으신지 중기가 좋으신지 장기가 예, 예. 좋으신지 선택만 하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예, 여러분 그 예.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예. 차트가 꺾인 게 아니라 좋은 거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자, 이거 전화 연결인가요? 이거 많이 올라간 종목. 이거 작년 10월 달에 이제 가족분들한테 반기문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는 반기문 봐야 된다 그러면서 피닉스 소재, 대성창투,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을 작년 10월 달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주식 챔피언에서도 갖고 나왔었던,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갖고 나왔는데, 그때 안 움직여갖고 좀 답답했던 종목인데,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어요.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지금 13,0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그쵸? 좀 당황스럽죠? 예, 예. 네, 자, 이 보성파워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단타로 그냥 끝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해서 강력하게 여기 있을 때, 여기 4,000원대, 4,300원, 4,000원대,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에서 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이때에서 사셨으면은 지금에서 매도해도 100% 수익이잖아요. 지금에서 매도했어도 100% 수익인데
이거를 여기서 사질 않고 여기서 사질 않고 여기서 사다 올라갈 때 사다 보니까 자 지금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크리넷 사이언스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죠. 왜 아직까지 상한가 들어가 있나 아니야 상한가가 아니라 어제 이어서 올라가 있나 아직까지 그린 앤 사이언스 예 아직까지 이거를 만약에 5,500원 샀거나 5,000원 샀거나 혹은 6,500원에 쫓아간 사람들도 지금은 수익권역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50을 한번 볼게요. 이거 6,000원에 따라들한 사람들 혹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손실권역에 있죠. 마찬가지 웰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올라갈 때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손실권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항상 사게 되면은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보통파워텍도 마찬가지. 근데 이쪽 애들은 다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항상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리지 말라고 조정을 받을 때 사라 그랬고 방송을 보신 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하림도 날아갈 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림도 4,500원으로 박살나면 여기서 주워가고 단타를 치라고 했던 것도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이 보성파워텍도 13,000원 샀으면은 여기가 깨일 때 손절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대응을 못한 거는 저도 좀 안타깝네요. 일단 반기문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은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 변동성,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 라인이 빠져도 되는 라인과 올라갈 수 있는 라인 폭이 너무나 커요. 예,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 주는 건 속임수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요 자리는, 그렇게 초보자들한테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이거를 초보자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초보자들한테 다시 5,000원짜리로 내려오면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5,000원짜리로 빠지면 이게 9,000원에 있는데 5,000원 빠지면 어떡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은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요.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은 샀을 때에서 당일이나 다음날에서 빨리 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반드시 강하게 위로 날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때서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까지 끝났고, 지금 위치에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다져놨던 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자리에서 여기가 하방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얘기 해드리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 들으면 추가 매수해갖고 여기에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반등 못 주면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5,000원 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변동성이 밑에 방향으로 크게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하여튼간 지금 자리는 더 빠지기보다는 9,000원 정도에서 8,500원 정도를 지지를 주고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를 좀 걱정을 좀 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과 반등을 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모양새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이렇게 11,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어떻게 됐죠? 0.08%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 장대 양봉 나와놓고 이틀 동안에 이제 조그만 단봉에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의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장대 양봉을 박아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아마 계속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음 주든 미국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 종목들의 반등과 강세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흐름을 살펴보고 왔는데, 자, 계속 지루하고 재미없는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수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수는 지금 일단 700선을 돌파를 해놨지만 미국 시장이 돌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모멘텀이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들도 계속 박스권의 횡보를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좀 지루한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는데, 자,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지수가 급락이 안 나온다라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다시 순매수로 154억을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봤자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기 때문에 지수에 좀 왜곡되는 흐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수의 흐름들을 이제 수급을 봤을 때서는 그냥 고냥고냥하다.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 아니죠. 강하게 매도가 나온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고 얘네들도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도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폭등도 안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종목들이 종목별로 테마주들 혹은 종목별로 거래가 실리는 애들, 패턴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박스권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 박스권을 두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저점을 찍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미국 시장 자체가 고점을 뚫고 있지 않고 중국 시장마저도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안 가고 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수가 이렇게 고점 부분을 두고 이런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리를 두고 지금 왔다 갔다 박스권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중국 시장도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지루한 장세가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최근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대도 어제 그저께에서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왔던 흐름들이 있었죠. 아까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흐름들 이틀 전에서 2,400억을 들어왔습니다. 2,400억을 최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도 750억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3일 연장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서도 그렇게 크게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요점이 뭐냐? 지루한 박스권 장세는 어쩔 수 없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 언제까지? 미국 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종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근데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미국 시장이 호재 뉴스를 터뜨려 놓고 얼마든지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만약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고 밑으로 쾅하고 종목들이 박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지금 막 강하게 뭔가 배팅해서 강하게 뭔가 끌고 간다. 그것도 전략이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전략은 짧게 종목 들어가서 매매를 한 다음에 어느 때 강하게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넘어가면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배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끌고 가거나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미국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고 강력하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서는 신기하게도 개인들 매도가 나올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때 보면은 항상 개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시장이 올라가면 개인들이 항상 매도를 하게 돼 있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개인들이 항상 매수하는 수급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흐름들 나중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자, 전화 연결입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중요한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세종텔레콤 1,415원에 좀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예, 오늘 샀습니다. 아, 오늘 사셨나요? 일단 패턴주 매매로 좀 들어가셨네요. 그쵸? 예, 예.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패턴주 매매라 그러는데, 자, 세종텔레콤은 일전에 저도 이쪽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시켜드렸던 종목이었고, 아, 여기였구나.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시켜드렸던 종목이었고, 큰 수익이 나가고 한번 팔았었는데, 그때에서 이제 빠질 때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정리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한번 시세를 준 다음에 해서 빠질 때에서는 이렇게 오랜 동안 몇 개월 걸렸습니까? 1, 2, 3, 4, 5개월 걸렸죠? 네. 조정을 이렇게 5개월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이때에서 물린 사람들 얘들이 팔지 않고, 이때 이후에서는 제가 계속 팔라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라 건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때서 팔지 못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져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급등하는 종목들 물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못 버티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3개월까지는 버텨요. 그래도 1개월은 잘 버티는데 3개월까지는 버티는데 3개월 이상부터 잘 못 버팁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도 잘 못 버티고 1년 넘어가면 그때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냅둬 버려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컴퓨터면 그렇지 않겠죠. 본인이 막 알파고처럼 컴퓨터면은 그냥 손절을 기계적으로 한다라든지 보유할 거면 뭐 몇만 년을 뭐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단위로 잘 못 버티는데, 자, 그럼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털릴 사람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털릴 사람들 다 털렸고 다시 매매 종목으로 다시 붙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1,7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목표치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치가. 아셨죠? 네. 네, 목표치가 1,7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네. 네, 거기까지 열려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고, 거래가 다시 한번 또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1,350원 정도? 단타적으로는 한 1,3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스윙적으로는 1,300원. 그러면 1,300원이면 손절 라인이, 그러면 10%가 넘어가네요. 1,315원이면 8% 정도. 자, 스윙은 한 8% 정도 손절선 잡으면 되고요. 단기는 한 5% 정도 내에서 손절선 잡으셔가지고, 한 1,600원 가면은 단기 목표치, 정고점 자리죠? 1,600원 돌파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1,750원. 그 정도에서 한번 단기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됐나요? 여보세요? 1,750원이요? 네. 혹시 뭐 이거를 뭐 3,000원, 뭐 10,000원까지 가져가시려고 질문하신 건가요, 혹시? 그건 아니시죠? 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래가 실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2,000, 당연히 가능하죠. 2,000원이 뭐예요? 2,500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좋은데, 만약에 1,750원 갔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거래 실리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그때 팔걸. 이런 생각 들겠죠. 그쵸? 예,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1,750원에서 단기적인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이익 실현 혹은 욕심을 좀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매매 패턴지로 잘 잡으신 것 같고, 한 1,750원 정도에서 2,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분할 매도 이익 실현,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모바일. 자, 로켓 모바일 지금 매수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로켓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장대양봉에 거래 실렸던 이 흐름을 좀 두고 지지를 하고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이제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자, 보면은 지금 이게 몇 개요 도대체? 거의 2달 내내 올라가는 양봉은 보이지 않고 계속 눌러놓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면서 먹기는 상당히 그렇게 쉬운 패턴은 아닙니다. 대신에 한번 움직이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쫙 뽑아주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략한다 그러면은 일단 공략은 가능합니다. 매수하시게 됐다 그랬는데 매수 공략은 가능한데 전제 조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꾹꾹 눌러놓은 애들이 지금 철저하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손절 라인만 잘 잡아 들어가면서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손절 라인은 이전에 했었던 전저점 라인 잡을게요. 7,400원. 7,400원에서 7,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리신 다음에서 반등 줄 때 11,000원에서 만원 부근, 여기에서는 단기 매도 이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실리면은 이렇게 여기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거래가 미적미적하게 움직이게 되면 만원과 11,000원에서는 다시 한번 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 타이밍은 여기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리면 7,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니까 매수는 이렇게 노란선 요 부근으로 조정받을 때 공략 가능하시고 손절은 7,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치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짧게 일단은 짧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래가 실리면 그걸 돌파를 하겠죠. 거래 실리면 돌파하지만 거래가 안 실리면 그 정도 내에서 정리하시는 건 괜찮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이신데요. 자, 오늘 이렇게 지금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이거를 10,000원에 지금 사셨고, 지금 반등 주는데 어떡합니까? 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거래가 더 실려야 돼요. 이게 10,000원을 돌파하라고 11,000원을 가려면 거래가 더 실려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에 있는 거래량은 일단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는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 라인이죠. 깨었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보다 더 실려야 됩니다. 얼마나 더 실려야 되냐면 이전에 있었던 이 정도의 거래량까지는 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요거 거래량까지는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의 3배 정도가 더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9,000원 돌파, 10,000원 돌파 하면서 이쪽을 한번 랠리가 펼쳐지지. 지금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지금 정도 거래량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3시간 정도가 더 지나보면 거래량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의 거래량으로 끝나게 되면 9,000원 정도에서 걸리다 말 겁니다. 오늘은, 내일 또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반등 주게 되면은, 일단 물렸으니까, 반등 주게 되면은 한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 좀 관건인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매수 질문 주셨어요, 이번엔. 자, 옴니 시스템. 자, 옴니 시스템. 최근에 이게 N자형으로 목표치를 한번 줬을 때에서 한번 매도 처리를 하셨던 종목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문자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매도 처리를 한번 했었다면, 다시 한번 더 이중바이오켓 만들어지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자, 이거 차트를 좀 키울게요.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거래가 실리는 양봉이 뜨면 그때는 매수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거는 예측 매수예요.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던 이 부분은 확인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실리고 천양봉이 이렇게 떠버리게 되면 그때는 확인 매수로 매수를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과 패턴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올라가 있다는 시그널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만약에 거래가 실려서 음봉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을 발생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2,500원 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섣불리 확인 매수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손절선을 두고 한 3,000원 정도 손절선을 두고 분할 매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 3,000원 두고 분할 매수는 가능하신데 3,000원짜리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고 분할 매수하다가 이게 거래가 실리는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일단 분할 매수했으니까 괜찮죠? 나머지 금액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분할 매수형은 가능, 확인 매수는 아직 관망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000원 정도 손절선 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월말을 끝났고 이제 연초로 들어가겠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월요일 날 휴장으로 들어가죠. 이제 6월 6일 날 휴장으로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도 박스권에서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를 못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질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쿵쿵쿵 빠지질 않으니까 푹 꺼지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만만하게 종목들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면 잘라 나오면 되고 움직이면 먹고 팔면 되고 이런 거는 좋아요. 왜? 폭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종목을 샀는데 급등을 또 안 해요. 그게 이제 지루한 거죠. 종목은 샀는데 급등을 안 해요. 왜? 지수가 저렇게 박스권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은 급등할 수가 있는데 B라는 종목은 샀더니 안 움직이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신에 C라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샀는데 급락해갖고 쭉쭉쭉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왜? 지금 박스권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좋은 부분인데, 안 좋은 부분은 종목들이 다 폭등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일단 뭐 오늘 저녁이든 내일 저녁이든 미국 시장이 좀 급등하게 되면 그때에서 좋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